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묘월의 분석과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편, 2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묘월은 춘분 기점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춘분 전에는 이게 춘분 전후로 나눌 때, 춘분 전은 간목, 춘분 후는 을목이 작용하는데, 춘분 전에는 간목의 성향, 춘분 후에는 을목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간목의 성향은 목의 개념, 의미, 또 을목의 성향은 목의 실체, 물질적 목이다 이거죠. 물질적 목. 목이 을목화됐다는 것은 만질 수 있는 목이다 이거죠. 목을 간목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징성을 의미하고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나 의미가 부각되는 목이다 이거죠. 그래서 간목도 생목일 수가 있고 을목도 일정 부분 동량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간목만 동량지목 얘기하고 을목은 화초목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을목은 모두 화초목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물상으로 대상을 확정해 놓고 규정해 놓으면 상담할 때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상은 오행의 생극재화에 대한 충분한 소화를 한 다음에 물상적 전환을 해야 되고 물상의 대상에 대한 적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엔 물상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물상을 대입해 갖고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서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을목이 화초목이라고 이렇게 규정지어 버리면 그러한 상태, 인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물상 전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춘분 전에는 목의 개념적 구성이 강하니까 이때는 목을 더 드러내고 형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목생화의 부분이 이 화의 부분이 더 부각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어야 개수의 작용을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춘분이 지나야 수의 작용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춘분 전에는 수를 쓰는 것을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수가 왕해지는 것을 꺼린다 이거죠. 화로 발현되어야 하는 것, 즉 끌어내야 하는 것, 이런 조건들까지 계산해 봐야 한다 이겁니다. 묘월에는 그러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각 월마다 중기가 있습니다. 각 월마다 중기가 있죠. 인월은 중기가 우수죠. 우수. 그래서 우수를 기점으로 우수전, 우수후를 살펴봐야 합니다. 궁통보감은 월의 특징을 중기별로 나눠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인월의 우수 전에는 병화를 중심으로, 우수 후에는 개수를 쓰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더 디테일하게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크게 목이라는 구조를 논할 때는 묘월의 춘분정과 춘분후를 나누면 됩니다. 묘는 각각 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묘월에는 각각 을이 월율 분야라는 게 있거든요. 월율 분야. 월율 분야는 어떠한 기가 활동하고 있나, 이걸 월율 분야라고 하는데, 갑이 10일, 을이 20일이라는 한 달을 분야별로 나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묘월에는 갑이 10일을 차지하고 을이 20일을 관장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나눴다는 겁니다. 기의 움직임을. 그래서 묘월의 10일은 갑이 사령합니다. 갑이 사령한다. 갑이 움직일 때는 갑이 사령하고, 을이 움직일 때는 을이 사령한다 이겁니다. (10일) 이후로 20일은 을로 넘어가 있다는 것으로 을목의 실체 가시성이 더 부각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춘분을 기점으로 구분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사령 분야를 굳이 따진다면 월 기점에서 10일까지는 갑목사령, 10일 후부터 을목사령 이렇게 쓰게 됩니다. 사령 분야를 더 디테일하게 고집해서 써도 되는데, 그렇게 쓰려면 사령 분야를 확실하게 인지해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책마다 자평진전이나 연해자평이나 조금씩 사령 분야가 틀립니다.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대략적으로는 같은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월율 분화일 때면 묘의 갑목의 기운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묘일 때면 갑목의 기운이 작용하는 거지, 이게 묘가 월지가 아니고 뭐 일지라든가 연지라든가 시지라든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 묘일 을목만 있는 거지 갑목이 없습니다. 자오묘유는 월율 분화일 때만, 자오묘유월은 월율 분화일 때만 여기를 갖고 있는 거지, 지장관으로는 봉기밖에 없습니다. 오화만 화의 특성상 기토가 있습니다. 화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화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화는 그릇에 담겨야 화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정화다 이래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중에 기토가 투관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걸 쓰지 않습니다. 오중에 여기 천간에 기토가 있으면 오중에 기토가 투관한 것은 인정 안 합니다. 다만 기토가 천간에 있을 때 오에 녹을 득한다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오중에 기토가 투관했다는 것은 인정을 안 하죠. 오에는 기토가 없습니다. 활용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두세요. 이건 뭐 저의 생각이니까 쓰든 안 쓰든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자오묘유는 지장간의 봉기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간과 월율 분야는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나 선생이 지장간의 월율 분야를 쓰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월일 때에 이렇게 갑목을 쓰는 거지, 일지나 연지나 시일 때도 그냥 뭐 여기 묘목에 갑목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묘목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비 지지를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선생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게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월 분야와 지지장가는 다릅니다. 이런 것은 뜯어 고쳐서라도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묘월은 월 자체가 습한 것이 아니고 묘목이 습한 겁니다. 묘월의 목이 습한 것이죠. 묘월은 밖이 온갖 바람으로 있습니다. 묘월은 바람으로 화재가 빈번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한 바람, 밖이 건조하다 이거죠. 묘월은 밖은 상당히 건조합니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많다. 묘월은 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에너지가 인일 때는 수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묘월은 수가 묘안으로 소화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인월은 수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수가 인월에 안 들어와 있어요. 없다 이게요. 인월은. 그런데 묘월은 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에. 이건 안에 없고 없다. 안에 수가 있다 이거.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묘월은 수가 묘안으로 소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월달에 나뭇가지를 꺾으면 똑소리가 나며 부러집니다. 묘월에 나뭇가지를 꺾으면 똑소리가 안 납니다. 그것은 왜냐? 나무가지에 물기가 수기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부러집니다. 똑소리 나고. 그렇지만 묘월에는 이미 수기가 나무가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꺾어지질 않죠. 그래서 그거는 수기운이 목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잘 안 부러집니다. 수가 소화되어 있다.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묘의 안은 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습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묘목이 묘월에는 수생목을 어떻게 할까? 수생목의 소극적이다 이겁니다. 당연히 목생화도 소극적입니다. 왕지들은 묘목은 왕지죠. 왕지. 이 왕지들은 왕지들은 모두 생설에 소극적입니다. 생과 설하는 것이 소극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하는 목을 끌어오는 것도 소극적이고 화생토 하는 것도 소극적입니다. 왕지들은 다 생설이 소극적이다 이거죠. 왕지들은 에너지가 자기 중심에 있어서 오로지 자기 기운만 있어서 주변이 와서 생을 하든지 설을 하든지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지의 작용입니다. 왕지는 생설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적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치적 기준. 묘는 수생목이 의미상으로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수에서는 묘목이 밖의 거리에서는 멀어져 있고 화에는 가깝습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수 다음에 목이 오고 목 다음에 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목에는 임목이 있고 묘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임목은 수에 가깝고 화에 멀죠. 묘목보다. 묘목은 화에 가깝고 수에 멉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보면은 임묘진 다음에 화이므로 임보다 묘목이 화에 더 가까이 가 있고 수와 화 사이에서 수에 가까이 있는 것이 임목이고 화에 가까이 있는 것이 묘목입니다. 그래서 임목은 수에 가까운데 화를 열망하고 수에 가까워서 화를 열망하고
묘는 화에 가까운데 화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묘는 화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묘는 화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화를 지원해서 화를 키우려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는 수를 끌어내서 화로 빨리 가려고 하는 것들이 기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수생목을 굉장히 서두릅니다. 빠르고 목생화를 호로록 합니다. 국수 말아 먹듯이. 그래서 위치나 성향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목생화의 속도가 또는 목생화를 왜 하려는지 목생화를 어느 입장에서 쓸까 이런 것이 구분되어집니다. 묘의 화가 필요한 것은 묘목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월의 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화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목생화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묘의 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묘목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런데 인월의 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화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목생화를 하고자 합니다. 묘의 목생화는 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목생화가 화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묘목이 실체해야 하는 것, 묘목의 가치가 펼쳐지는 것이 목생화입니다. 이것을 천간으로 보면 간목의 목생화와 을목의 목생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간목의 목생화는 간목이 화를 지원하는 것, 간목은 화를 받아들이고 화의 입장에서 움직입니다. 을목은 본인을 드러내는 목생화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을목은 결과에 가까이 가 있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화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간목은 시작하는 기준이니까 시작하는 에너지로 뭔가 발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지의 인은 수를 끌어내고 지지의 인은 수를 끌어내고 화로 시작하는 에너지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목생화로 펼쳐지려고 하는 것이고, 을은 완성된 목의 가치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목의 역할을 화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실현하려는 코드에서 화의 접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생목은 소극적이고 더딥니다. 수가 많아지면 뭐예요? 부하게 됩니다. 묘목은 뜬다 이거죠. 뜰 부자. 임목은 수가 왕해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탕기호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수탕기호라고. 수탕은 물이 많아지면은 탄다. 뭐예요? 호랑이를 탄다 이거죠. 호랑이를 탄다. 그것이 임목입니다. 그래서 수가 많아도 꺼리지 않는 것은 임목은 수를 끌어들이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수가 많으면 임목은 수의 통로가 돼서 물꼬가 돼서 수를 싹 끌어모으는 힘이 있어서 수의 물기를 감당하는 역할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묘는 수가 많아지면 부담스러워집니다. 부목이 되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묘목은 수가 이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수를 끌어들이는 것이 불편합니다. 수가 간접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괜찮지만 수가 많아져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수생목도 더디고 목생화도 화 입장에서 목생화가 아니고 목 입장에서 목생화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묘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목국토를 보면은 임목과 묘목의 목국토, 지지의 임목이 목국토 하면은 그걸 하는 것을 때리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임목의 목국토와 묘목의 목국토, 임목의 목국토는 주먹쥐고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아프다 이거죠. 묘목이 목국토 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것을 손가락으로 콕 찌르는 것입니다. 주먹 치고 피아노 치는 것하고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는 것의 차이입니다. 묘목의 목국토는 디테일하고 정확한 목국토입니다. 인목의 목국토는 시작적 에너지만 강하고 목국토 하려는 의지나 형태적 부분은 굉장히 강하지만 디테일하게 필요로 하는 목국토의 성향은 약합니다. 오히려 토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지나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크게 구획 정리하는 것은 인목으로 하면 됩니다. 응용하면은 인목의 목국토는 토목이나 건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묘목의 목국토는 인테리어, 좀 더 디테일하게 작용하는 설계나 정밀기계 다루는 것,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영역이 다른 것이죠. 인목이 토목공사나 건축을 해놓으면 묘목이 인테리어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목이 하는 목국토, 묘목이 하는 목국토, 천간의 간목이 하는 목국토, 을목이 하는 목국토가 다 다릅니다. 특히 지지의 목국토는 묘목이 더 잘합니다. 지지의 모든 토, 진술, 충미는 묘목이 개입하여 풀어 헤칩니다. 즉 소통 능력이 탁월합니다. 묘목은 또 토에 집착합니다. 을목이나 묘목은 자기가 착권하고 있는 토가 있어도 다른 토들을 또 넘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목국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묘미로 되어 있는데 진술 충미가 또 온다 이겁니다. 여기서 다른 운에서 오거나 이렇게 준술 충미가 오게 되면은 미를 놔두고 또 진술 충미를 건든다 이거죠. 진술 충미가 묘 입장에서 제이므로 제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인목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서투릅니다. 인목은 하나를 장악하고 있으면 또 다른 토가 왔을 때 그 토를 장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육친으로 보면은 토는 묘 기준에서 재료 연결되므로 모두 이성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부문으로 연결하면 토가 많으면 이 목은 여러 개의 토를 장악해서 다루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땅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리나 묘는 목국토의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뿌리 내리면 소유하면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다른 땅이 생기면 여기에 또 뿌리 내리고 다른 땅을 점령합니다. 여기 애인이 있으면 만일 우리가 사람으로 친다면은 남자로 친다면 자기가 애인이 있잖아요. 애인이 있으면 여기 애인 정리하고 다른 여자한테 가지 않고 지금 애인도 소유하고 다른 여자도 소유하려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국토로 볼 때는 순일하게 안정되게 잘 연결되어 있는지 보고 운에서 다른 토가 올 때는 상당 부분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묘의 토는 상당히 집중되는 묘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묘는 목생화와 목국토가 자기의 목적입니다. 화를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토는 묘목의 목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목적이 여러 개로 형성되면 분산되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편, 2편으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